ADHD는 기본적으로는 맡겨진 과제나 과업을 제 시간에 못 끝내는 거. 그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꼭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 전체 팀에 크게 나쁜 영향을 준다거나 내 커리어나 내 이미지에 막 큰 손상을 주는 건데 그거를 못 지키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커져서 2차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오는 경우도 많으세요. 근데 본인이 ADHD라는 걸 안 순간 크게 주의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기 관리를 못 하시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실행기능 결함이 생기시거든요. 시간 약속 같은 거를 잘 못 지키세요. 약속을 하면은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에스티메이트 된 시간이 이제 있을 거고 그럼 내가 한 40분 걸리니까 1시간 전에 좀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구나. 먼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부분이. 그게 안 되세요. 예측하는 능력도 떨어지시고 예측했다 하더라도 그 예측에 맞는 적절한 액션을 취하는 것도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시간 약속 같은 거 참 잘 못 지키시고 또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너무 일찍 오시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양쪽 극단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맡겨진 과제나 과업을 제 시간에 못 끝내는 거. 그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데드라인이라는 게 우리가 있는데 어떤 과제는 꼭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 전체 팀에 크게 나쁜 영향을 준다거나 내 커리어나 내 이미지에 막 큰 손상을 주는 건데 그거를 못 지키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도 하시고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치료에 대한 동기가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리고 주의 조절 말고 이제 충동성과 관련되거나 과잉행동 관련된 거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폭발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후회를 엄청 하십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인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그때 못 참았다는 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비난들을 많이 또 하십니다. 뭐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자기 통제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도 많고요. 또 중독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세요. ADHD는 기본적으로 뇌과학적으로는 도파민 시스템의 적절한 회로 활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도파민의 기근 상태 내지는 부족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과 관련된 어떤 자극들 그게 게임이건 도박이건 다양한 형태의 다른 pleasurable activity 같은 걸 경험했을 때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세요, 이분들이. 그리고 그게 통제가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 리스크가 일반적인 청소년에 비해서 ADHD 청소년은 4배 이상 높습니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도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서 성인 ADHD 분들이 4배, 5배 이상 높아요. 그 이유가 바로 도파민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한 중독 리스크의 증가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성인 ADHD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양상이죠.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한두 번, 가끔 이거는 사실 ADHD 리스크가 높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특정 주의력 문제나 자기 통제의 문제나 실행 기능의 저하로 인한 퍼포먼스의 저하가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이거나 해서 대부분 스스로 회복되는 정도라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만성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기능 전반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기능이라고 하면 뭐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퍼포먼스 레이팅이 뚝뚝 떨어지는 거 계속.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계속 비난받거나 퇴출당하거나 적응 못하는 사람으로 남는 거. 그리고 퍼스널하게는 본인에 대한 자기 비하가 누적돼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같이 병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적이고 기능 저하를 일으켜야 돼요. 그게 진짜 ADHD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정말 일시적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 잊었다. 자기가 챙기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해내지 못했다. 이런 거는 이제 상의하시면 해결되잖아요. 그런 걸로 ADHD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의 결함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그 도파민 시스템을 관장하는 핵심 부위가 전두엽. 전두엽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신경회로들, 대표적인 기저핵이라든지 또 시상 이런 연결망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적인 또 시각적인 청각적인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과제를 인식하게 되고 준비 단계를 만들고 그걸 과제를 각 단계마다 실행하는 실행 능력이 만들어지는 게 그 시스템의 역할인데 그게 기능이 훅 떨어져 있으신 거예요. 제일 흔한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ADHD 성향이 있는 분들도 꽤 많고요. 꼭 부모님 중에 성향이 있지 않더라도 어릴 때 발달 과정에서 뇌의 기본적인 조절 능력 발달에 손상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다양한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플라스틱 프로덕트,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뇌에 침착돼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한 산화 손상을 받게 되면 기질적인 뇌 발달에 전두엽의 손상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럼
그럼 그 아이는 성장해서 ADHD 리스크가 확 올라갑니다.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뇌 발달, 특히 전두엽 발달의 결함, 그리고 관련된 도파민 시스템 회로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 이게 이제 ADHD 원인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려면 그 도파민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회로들을 활성화시키는 치료가 핵심 치료가 되는 겁니다. 성인 ADHD의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ADHD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확산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인 ADHD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걸 통해서 성인 ADHD 치료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것들이 알려지고, 또 그걸 통해서 그전에는 본인이 ADHD인지 전혀 몰랐던 분들이 성인기의 ADHD 진단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되시고, 그거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역할도 굉장히 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학회를 통한 여러 가지 연수 교육이나 부모 교육, 또 회사에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직장 교육, 이런 것들이 또 ADHD에 관련된 게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임팩트가 또 커진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또 하나는 본인들께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욕구가, 그러니까 인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실제 치료로 연결되느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인식은 많아졌지만 난 병원 가는 건 싫어, 뭐 도움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게 되면 병원에 오시지 않으니까 치료가 또 진단이 안 되니까 실제로 ADHD, 성인 ADHD 비율이 증가됐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료 상황을 보면 정말 많이 오세요. 진료를 받기 위해서,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해지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인 ADHD가 아닌데 성인 ADHD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또 영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오셔서 제대로 된 진단을 체계적으로 받고 ADHD가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구나,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불안 문제가 있어서 불안 문제 때문에 자꾸 집중을 못하고 흐트러졌었는데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아시는 분들도 늘어났다는 거죠.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성인 ADHD가 정말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진단, 치료, 그리고 오시는 분들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약물 치료예요. 약물 치료는 도파민 시스템을 직접 도와주는 그런 스티뮬런트 계열의 치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도파민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뉴로트랜스미터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간접적으로 도파민 시스템을 높여주는 그런 약들, 비자극제도 있습니다. 둘 다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ADHD가 확진된 경우에는 약물 치료 없이 좋아지는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과거에는 약물 치료 꼭 안 하고 뭐 부모님의 따뜻한 지원, 또 동료들의 지지, 뭐 어른 같은 경우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 개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일단 뇌의 기질적인 이상을 교정해 주는 걸 반드시 해주는 게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조절 능력을 도와주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ADHD 아이들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또 ADHD 아이들의 감정 조절 문제를 도와주는 정서조절 사회기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그 프로그램들을 어느 정도 이제 기능이 회복됐으니까 약물 치료를 하면 그 효과적인 기능을 전달해 주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럼 그 아이가 그걸 습득하게 되면 나중에 약을 중단하거나 약을 줄여도 그 획득된 기능을 통해서 그전보다는 적응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전보다 일찍 잘 해내고 미리미리 챙기고 과제 수행에 대한 능력도 발전하고 정서 조절도 잘 돼서 사소한 걸로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ADHD가 있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ADHD가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잘 연결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좋아지길 기대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또 ADHD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ADHD를 가진 분들은 도파민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두엽, 기저핵, 시상하부로 연결되는 회로에 있어서의 기질적인 저하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도파민을 높여주는 치료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건강한 아이들은 도파민 시스템의 적정 농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기능적인 회로의 안정성을 이미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거기다 계속 도파민 계열의 또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다른 계열의 약들을 계속 준다는 것은 도파민의 민감도가 올라가요. 도파민의 민감도가 올라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대표적인 게 약물 중독 리스크가 커져요. 그리고 도파민의 민감성이 올라가면 불안과 공포 같은 정서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아이들이 수면의 효과를 많이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생들이 수면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거죠. 시험 기간에 공부할 게 많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잠깐씩 그 약을 먹고 시험이 끝나면 이제 약을 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도파민 시스템의 자극 효과가 계속해서 아이한테 또는 성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예민성, 정서적 예민성을 높인다거나 뭐 짜증을 증가시킨다거나 그게 또 수면 장애로 계속 연결되거나 이런 식의 문제를 가져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ADHD 약물의 오남용은 ADHD 약물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작용의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남용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ADHD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만 쓰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공부 잘하는 약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사람이 회사에서 자기 역할 못하고 계속 낮은 평점 받고 그것 때문에 그 누적되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는데요. 또 대인관계에서 불쑥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일이 많아지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팀에서 익스클루전 될 가능성도 많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커져서 2차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오는 경우도 많으세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어른 20대 중반부터 한 30대 초반까지의 분들이 제일 많은데 대부분이 2차적인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동반하고 계세요. 워낙에 갖고 있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본인이 제대로 적응을 못하니까 자기를 계속 비난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ADHD라는 걸 안 순간 치료를 통해서 이게 해결되는구나. 굉장히 자신감도 올라가고요. 치료 통해서 적응을 잘하니까 주변의 피드백이 좋아지니까 우울 불안도 많이 좋아지세요.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해드려야죠. 당연히 치료하셔야 됩니다.